안녕하세요. 7월 7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시금 반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42포인트 상승을 해서 1.84%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3.34포인트가 상승해서 1.79%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6월과는 조금이 다르게 상승과 하락의 균형을 이루면서 무언가 하방에 경직된 그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의 침체, 그러한 상황은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IMF 총재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의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다. 경기 침체는 여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IMF 총재는 이야기했죠. IMF하고는 우리 나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IMF의 구제금을 받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7월 말에 금리 인상은 여전히 0.5% 정도는 인상을 할 거라 보고요. 40년 내 최고치의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지속적으로 0.25, 0.5%는 우리는 반드시 금리 인상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 대비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끝없이 하락보다는 상승과 하락의 그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균형을 이루거나 조금 더 낮은 위치로 가거나 아니면 반등의 모습도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7월 20일경까지는 현재 7월 7일, 벌써 7월도 7일이나 지났네요. 어쨌든 오늘도 하루가 지났고 7월 20일 전후까지는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은 있겠으나 저점은 점차적으로 높여져 가는 그러한 모습. 현재 HLB 역시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HLB는 36,000원을 경계로 해서 숨고르기 형태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점은 21선 의 모습에서 터치하는 모습, 저가가 34,900원, 즉 35,000원대 이하, 34,000원대는 조금은 담아도 괜찮겠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지요. 7월 정도, 앞으로 이제 3주 정도만 잘 버티게 된다라면, 미국의 금리 인상도 마무리 지어서 이제 9월이나 그리고 8월과 9월에 대한 매출과 임상의 모멘텀은 시장에서 수급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HLB 전반적으로 보면은 엘테라는 4%, 4.46 정도만 조정폭을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HLB 생명과학은 보합세, 오늘의 상승률은 노터스는 그동안의 하락의 모습을 해서 서서히 7,000원 정도 근방 아래에서는 하방 경직을 해서 다시금 반등 소지도 조금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만 보고요. HLB의 리보세라닙과 매출 그리고 HLB 생명과 등으로만 제한하는 투자를 이어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이제 또다시 HLB가 리보세라닙의 기술 수출, 즉 라이센스 아웃은 없다. 끝까지 직접 개발해서 판매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나가겠다. 그런 의도이겠죠. HLB의 리보세라닙과 감넬리주맙, 기전은 VEGF2, PD1 저의 기절이고요. 제형은 경구형 주사제이면서 현재는 리보세라닙과 감넬리주맙의 병용 투자가 병용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 임상 3상의 결과가 에스모에서 발표되는데 13개 국가 543명의 환자 대상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 통계적 유의성 확보 올해 하반기 유럽 종양학회에서 세부적인 데이터 공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HLB가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신약 개발 중간 단계에서의 기술 수출 없이 상용화까지 직접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요. 라이센스 아웃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약 개발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HLB는 글로벌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밝혔고, 최근 간암 1차 치료와 선양낭성암, 침샘암 등의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약효와 낮은 부작용을 입증해서 성공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후보물질의 기술 수출이 국내 바이오 기업에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소규모 바이오텍에게는 대규모 임상을 진행할 금전적인 경제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수출의 대안이냐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믿을만 한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더 투자를 받아서라도 직접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80%는 이와 같이 현재 HLB의 의지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직접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매분들 대략 560명 중에서 80%가 이와 같이 HLB의 리보세라닙과 함께 같은 뜻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19년 8조 5천억 원 수준이었던 기술 수출 규모는 2020년 10조 1천억 원, 2021년 13조 4천억 원 규모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분야도 표적 항암제,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보툴린 톡신을 비롯해 각종 희귀 질환까지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요. 국내 후보물질의 첫 해외 기술 수출이 2009년도에야 이루어진 걸 감안하면 짧은 시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바이오 기업이 R&D 하청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HLB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신약 상업화에 직접 도전해서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환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HLB 관계자는 아직 항암제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이 직접 임상을 완주하고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없지요. SK바이오팜에서는 CNS, 중추신경계의 그러한 부분은 FDA 최초 신약의 승인의 그러한 기업으로 1호가 되고 있지만, 항암 분야에서는 현재 없는 실정이고, 이번에 올해 NDA를 신청을 하고 내년도 승인을 받게 되면 최초 항암 분야에서는 FDA 신약이 될 조짐, 그로 인해서 수급의 모습이 기대해 볼 만은 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 글로벌 제약업체가 없는 현실에서 리보세라닙의 직접 개발을 완료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라고 HLB 관계자는 밝혔고요. 리보세라닙은 최근 글로벌 임상에 좋은 결과를 보여서 신약 승인 신청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적어도 2개, 리보세라닙은 암세포가 성장을 위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신생 혈관을 차지하는 기전에 해당이 되고, 즉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하는 원리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파이프라인은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과 병용요법 임상을 진행한 간암 1차 치료제, 최근에 HLB는 임상 3상에서 1차 유효성의 지표를 충족했다라고 밝혔고, 전체 데이터는 오는 9월에 열리는 ESMO 유럽 종양학회에서 공개가 됩니다. 8월에는 HLB 자회사 이뮤노빅 테라퓨틱스의 임상 2상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한 나스닥 진입 신청, 이러한 부분으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죠. 간암 1차에서는 현재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이 유일한 면역 항암 치료로 승인을 받았고,
리보세라닙과 감넬리춤압도 이와 비슷한 기전인데 9월 발표될 데이터에 따라서 계열 내 최고의 신약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리보세라닙은 침샘암으로 알려진 선양낭성암 치료제로도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 이번 6월 아스코에서의 발표가 됐고요. ORR이 15%를 넘었고 약 80% 환자에게서 암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HLB는 FDA 가속 승인 절차를 이용해서 이상 결과만으로 NDA를 신청할 계획이고요. 선양낭성암은 방사선 치료와 수술 외에는 아직 표준 치료제가 없어 리보세라닙이 해당 적응증으로 허가받으면 계열 내의 최초의 신약 First in Class가 되는 베스트 First in Class의 리보세라닙.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텍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제약사들도 신약물질 개발 시 높은 금액의 기술 수출에 목표를 두어 아직까지 자력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에 성공한 모델을 만들지 못했다. 자력으로 신약 개발 성공 시 천문학적인 매출과 세계적인 위상을 얻을 수 있어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도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할 수가 있다. 이것을 HLB 리보세라닙이 이렇게 낸다라면 가히 시장에 돌풍을 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국내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 이제 빅파마로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 2년, 3년 뒤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모습이 부각되지 않을까. 최초로 HLB가 된다라면 기분 좋은 일이 되겠죠. 현재 오늘 올라온 이러한 기사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HLB를 본다라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틀 만에 조정을 마무리 지은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면서 이제 7월경만 잘 인내를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공매도는 41,000주. 오늘 공매도의 평균가는요 35,800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오늘 종가는 35,900원에 해당을 하고 어제와 그제의 많은 양의 공매도는 높은 곳에서 공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37,000원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모든 공매도의 평균가들은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든 장중이든 매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생명과 오늘 공매도도 5만 주 조금 줄어든 모습이 있죠. 공매도 최근에 HLB 생명과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간만에 5만 주 정도로 좀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HLB 생명과 22,751주의 순매도를 보였네요. HLB 오늘은 3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HLB 제약 순매수 23,000주를 보여줬네요. 엘테라는 4%대를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0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는 이곳에서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에 실망을 했는지 아직은 8월 정도부터는 엘테라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응집을 하는 과정인지 어쨌든 12,500원 정도는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노토스의 프로그램 매수가 73만 주나 이렇게 들어왔네요. 지속적으로 지켜보는데 반등을 할 적에 이 부분이 또다시 앞전의 모습처럼 순매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HLB 글로벌 역시 오늘 또 역시 만주 정도 9,300주 프로그램 매도 100만 주 거래량으로 현재 9,46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잠시 시장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들은 거래소에서 순매도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똘똘한 것은 가장 개인이지 않느냐. 저점을 적에 밀릴 적에 사서 그리고 상승 시에 차익을 하는 오늘 외국인이 1447억 원의 순매수, 기관 투자가는 3164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코스닥이 오늘 1.79% 상승했는데 외국인들은 779억 원의 순매도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고객 예탁금 그리고 환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조 원에 2조 7,449억 원의 매도세가 보여지네요. 현재는 한 2년 만에 최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합니다. 고객 예탁금은 55조 원을 하회한 모습이고 그리고서 1777억 원에 해당하는 신용융자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17조 2919원 어쩌면 16조 원의 신용잔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7월 말 정도에. 현재는 환율이 6.5원, 0.5% 하락을 해서 1,300원을 하회한 1299.8원이 마감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1,300원의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숨을 돌리는 모습. 이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환율은 상당한 부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요. 1,300원 아래에 안착하기를 좀 바래 봅니다. 장중 수급을 보면 HLB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오네요. 바로 신약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런지요. 오늘은 외국인이 4일째 순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3만 주 정도 매수한 모습이었고 유의미한 부분은 기관 투자가에서 연기금이 지속적, 연기금과 투신보험, 장기투자 관점에 이러한 기관 투자가에서 HLB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 HLB 생명과학은 연기금은 관망을 하고요. 연기금은 제약 부분, 그리고 엘테라 부분, 그리고 노토스는 외국인 74만 주, 이렇게 230만 주를 샀다가 이길 400만 주를 매도한 모습으로 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순매수를 외국인이 노토스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이와 같은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관점. 어쨌든 현재 HLB만이 연기금이 지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HLB 하루 만에 이곳 36,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 특히나 잠시였지만 35,000원 하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7월 말 8월을 생각을 할 적에 마지막에 매수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 어쩌면 7월 20일에서 28일 FOMC 금리 일정 요 텀에 혹시라도 34,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요 위쪽 부분은 추매하는 것을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 의견 드려봅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이 가격의 부근에서는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 가격대가 대략 11,700원대 정도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HLB 제약 역시도 최근의 모습을 본다라면 이곳이요. 14,000원 정도 이하에서는 강력하게 지지받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엘테라의 모습인데 엘테라의 모습도 요 근방에서는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 가격대가 대략 12,700원, 500원과 700원 요 근방에서는 12,5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엘테라의 진입 시점, 분할 매수 시점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여튼 간에 현재 글로벌 시장의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은 분명히 열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7월 20일까지는 긍정적인 흐름, 그 이후부터는 불확실성이 조금 부각이 되고 7월 28일은 지나봐야 금리 인상이 0.5%든 0.75든 또는 0.25든 간에 어쨌든 결과가 매듭을 지어야 되겠고 그 이유를 위해서 현재는 조심스러운 저점 매수 내지는 관망의 분위기로 HLB의 그룹
종목과 HLB 그룹주들의 그러한 관찰 또는 진입 시점 또는 분할 매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